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2구 참사 당시 일반 시민들도 구조 현장에 뛰어들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도민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본 경험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 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인체 모형 앞에 교육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먼저 특정인을 지목해 역할 분담을 요청합니다. 빨간 바지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배우는 교육장은 만원입니다. 엄마께서 올해 그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 또 아무래도 집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가족이 있으니까 교육 참가자는 지난달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전보다 교육생 수가 한 2배 이상 많이 증가했고요. 문의 전화도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2주 전에 마감이 돼가지고 추가 학생을 받지 못했고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56명이 숨진 12구 참사 이후 응급구조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법적 교육 의무 대상자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습 교육도 한 학년 앞당겨 4학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12구 참사와 같은 만약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민의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은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입니다. 도민 10명 중 1.5명꼴로 응급 상황 때 심폐소생술을 경험해본 겁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이 4년 전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예산 증액과 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한수원이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인사를 최근 사회 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A 이사는 지역 한 언론사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원전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규정에 따라 공모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고 해명했고 A 이사는 한수원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지역 소통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급증과 내각 후 보문상가 관리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업무 추진비 급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공사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크게 늘었고 본부장 겸임 업무가 금지돼 있는데 규정을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김성조 사장님 재임하시면서 2020년에는 14건에 312만 원, 올해는 올 9월 초까지 13건에 197만 원, 한 6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임원이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데 정관에는. 근데 겸임을 사장님이 이렇게 겸임을 지시하셔도 됩니까? 공사는 규정대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고 겸임 업무에 대해선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2022년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5,100만 원 정도만 편성하여 현재 공석으로 있는 해외 마케팅 본부장 선임에 대해선 능력 있는 내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사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 중복 신청 문제점과 임직원 채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에가 하루에 3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결제 날짜가 다른가 싶어서 봤더니 결제 날짜는 동일합니다. 공사 같은 데 직원 채용에 대한 우리가 듣는 얘기가 혹시 특정인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훈 차원에서 채용되는 직원이 혹시 5년간이 있습니까?
지난 2019년 매각된 보문단지 중심 상가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다시 활기를 띠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 또한 경주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팔아버리면 끝이다. 돈만 챙기면 끝이다. 이 시스템은 공사에서 정말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땅 소유자에게 사업을 해달라고 좋은 사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이 방법 외에는 딱히 뭐. 한편 의원들은 공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북도 내 일선 시군과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12구 참사를 계기로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지방도를 점검합니다. 길가에 농기계를 두거나 지방도에 농작물을 말리는 행위,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무단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도로 점용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지방도 49개 노선 3,073km의 점용 실태를 조사해 잦은 정비를 하지 않는 시설물은 강제 회수하고 과태료와 고발, 도로 점용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단풍이 완연하게 물들 때쯤 붉게 익어가는 것이 있죠. 바로 곶감입니다. 국내 최대 곶감 주산지인 상주에서는 떫은 감 수확이 모두 끝나고 이제 감을 말리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감 생산량만 보면 올해 분명 풍년인데 감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좋은 곶감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지천동의 한 곶감 생산 농가. 대형 건조장 안에 껍질을 벗긴 떫은 감이 빼곡히 매달려 주황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건조 중인 감만 100만여 개. 한 달 반에서 2달가량 건조 과정을 거치면 떫은 감은 맛있는 곶감으로 탈바꿈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말린 지 2주 정도 되는 감인데요. 앞으로 한 달이 더 지나면 겉은 마르고 안은 홍시처럼 말랑말랑한 반건시 곶감이 됩니다. 올해 상주 지역 떫은 감 생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래는 봄에 개화 시기에 착가량이 많고 병해충 피해 등으로 감의 낙가량이 적었기 때문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4만 3천 원에 거래되던 생감 가격이 올해는 2만 원으로 반토막 나며 감농가는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감 평균 거래 가격이 2만 원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곶감 만들기에 적합한 1, 2등급 크기의 감은 생산량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감이 적게 달리고 올해는 많이 달리가고 감이 잘 듭니다. 작년보다 저는 2, 3천 원 더 비싸게. 12월 기온도 마지막 관건입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 곶감이 되기도 전에 썩어버리고 낮으면 맛이 떫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주 곶감은 이달 말 반건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도 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경북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18건으로 부상자도 12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7년 14건에서 2021년 41건으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됐는데도 교통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34차 아시아 신용보안기관 연합회의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보증과 보험 공공기관장들의 연례 국제총회로 금융 분야 세계 유수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린 데 이어 9년 만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12개 나라의 신용보증과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5번째이고 지난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데 이어 9년 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면 회의는 처음으로 3년 만에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저희 신용보증금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처음으로 이 대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도약,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 경제 위기 속의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 등이 논의됩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더 커진다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합니다. 중소기업이 주력인 대구 경제 구조에도 적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other one is affected by temporary by Ukraine war and COVID-19. Those temporary affected SMEs should recover in future. So credit guarantee is very important in those kind of SMEs. 세션별 회의에는 매튜 겜저 SMEFF 대표와 이준규 아시아개발은행 재무부문 그룹장 등 국내외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아 세계 경제계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 교량과 터널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교량과 터널은 광역지자체장 등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이 지나면 모두 3종 소형시설물로 지정해 6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기 안전검사에서 D나 2등급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FC의 새 사령탑 최원건 감독이 공식 부임했습니다. 신임 최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매 경기 죽을 각오로 뛰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팀 훈련을 이끄는 최원권 감독. 이젠 대행이 아닌 정식 감독입니다. 과분한 위치인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서 대구FC 팬들에게 또 대구FC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단도 함께하던 지도자의 승격에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팀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팀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팀을 하나가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가 좀 잔류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정확한 팀의 상황을 인지한 사령탑으로 낮은 자세에서 함께하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시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제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선수들과 코치들과 함께 의논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의 주축인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구상에서는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세징야를 능가할 수 있는 용병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팀은 또 브라질 선수들을 잘 뽑고 잘 키우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최원건 감독. 한 경기 한 경기 저희 팬들과 운동장에서 한번 죽겠습니다. 매 경기 죽을 각오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마무리 훈련과 시즌 개막을 앞둔 전지훈련에서 얼마만큼 본인의 색을 입혀 다음 시즌 펼쳐 보일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